안녕하십니까. 기업 데이터베이스 설계 수업 오목조목조의 발표를 맡은 주동재라고 합니다. 저희 조원은 주동재, 박정훈, 한영인, 허윤우, 강용구, 이윤재, 허승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대상 회사 소개, 다음 프로젝트 대상 업무 선정, 현행 업무 분석, 문제점과 개선안, 정보 처리 요구사항,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대상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BM파트너라는 회사를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BM파트너가 무슨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전자제품 도매, 인력 공급, 즉 한 회사를 제3자 물류처럼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회사는 쿠쿠를 이야기를 합니다. 쿠쿠는 여러가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전기밥솥,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 여러 주방 가전과 생활 가전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파는 것만이 쿠쿠의 업무가 아니라 렌탈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파트너라는 회사의 주 업무는 자연스럽게 판매 등을 보조해주는 업무를 주 업무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연혁과 재무 분석은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를 해놨는데 자세한 건 최종 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조직도 및 부서별 역할입니다. 우선은 크게 6부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어카운팅 재경팀, 주로 회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급팀, 도급 및 출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이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콜센터, 전화상담 및 AS 서비스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처입니다. 주로 AS 관련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어팀입니다. 영어팀에서는 점포별 일일 매출 확인, 매장 및 온라인몰 발주, 재고이관 내역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온라인 팀입니다. 사이트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 프로젝트 대상 업무 선정입니다. 전체 업무를 소개를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콜센터, 온라인, 전문점, 영업대행, 도급 업무 위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콜센터 온라인 팀에서 시장 정보 조사, 고객 상담, 주문 확인, 재고 수량 정보 요청을 하고 두 번째 전문점에서 재고 수량 확인과 AS, 반품 제품 확인, 그리고 세 번째 영업대행에서 매장 영업 관리, 매출 확인, 설치, 반품, 재고 관리, 발주, 마지막으로 도급 업무 위탁에서는 근로자 관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영업대행이라는 업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영업대행이 매출 확인부터 설치, 반품, 재고 관리, 발주까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였고 현재 방식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차 현행 업무 분석입니다. 우선 잠시 이야기했었던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콜센터, 온라인, 전문점, 영업대행, 도급 업무 위탁 순으로 진행이 되며 첫 번째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 정보 조사를 하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각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 주문을 확인하고 재고, 수량이 있는지 정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AS, 반품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매장의 상황의 정보를 전달, 매장 영업 관리를 위하여 영업 관리를 합니다. 다음 매장별 매출을 확인을 하고 설치할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품 처리를 하고 현재 상황의 재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발주 넣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급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자 관리를 통해 도급 업무 위탁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 설명했듯이 영업대행 업무를 선정을 했으므로 영업대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대행은 크게 매출 확인, 설치, 반품, 재고 관리, 발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매출 확인에서는 경쟁업체별 MS 확인 전달, 점포별 일일 매출 확인을 합니다. MS는 뒤에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설치에서는 설치품 설치, 신청 및 설치 완료 확인, 반품에서는 본사 반품, 취합 및 반품 진행, 재고 관리에서는 이카운트와 실크로드 크로스 체킹과 재고 마감,
이카운트와 실크로드에 관해서도 뒤에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발주에서는 동원 물류 창고 입고, 반입 검사, 동시 재고 분류, 실크로드 발주 입력, 이카운트 판매부 등록, 매장 및 온라인몰 발주, 백화점 입고 담당, 백화점 창고 입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업무인 매출 확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출 확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쟁업체별 MS 확인, 전달과 점포별 일일 매출 확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쟁업체별 MS 확인 전달에서 MS는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하고 그 정보 등을 취합을 하여 쿠쿠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려면 사업 보고서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 보고서는 누구나 흔히 DART, 달트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경쟁업체의 MS 정보와 쿠쿠의 MS 정보를, 그리고 이것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은 경쟁업체와 쿠쿠의 비교 보고서가 됩니다. 다음은 점포별 일일 매출 확인을 합니다. 각 유통 EDI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EDI 사이트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의 약자로 파일 형태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일을 해주는 사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각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들의 정보가 들어가고, 아웃풋에는 취합된 일일 매출 확인서가 됩니다. 이것을 결제 확인서를 통하여 팀장, 이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업무는 설치입니다. 설치에서는 설치품 설치 신청 및 설치 완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매장 직원이 BM 파트너에 고객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BM 파트너에서 고객 정보와 설치 제품을 확인한 후에 실크로드에 설치품을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실크로드란 쿠쿠에서 사용하는 ERP 프로그램입니다. 재고나 생산, 회계 등 업무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쿠쿠에서 확인한 후에 담당 설치 기사에게 출장을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고객 정보와 설치, 상품 정보, 그리고 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은 설치를 요청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지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인풋에 지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설치 기사 정보, 재고 확인 담당자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업무는 반품입니다. 반품에서는 본사 반품 취합 및 반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반품하는 고객에게 반품 사유를 확인을 하고 반품 관리 대장이라는 것에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반품 제품 정보를 확인을 하고 본점인 쿠쿠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고객 정보와 설치 상품 정보, 지점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에게 반품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정보가 들어가게 되었고, 반품도 설치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지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는 실크로드 재고 정보와 재고 확인 담당자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크로드 재고 정보는 아까 얘기했었던 반품 관리 대장이라는 것에 정보를 작성을 하면 이것을 실크로드에 입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업무는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는 크게 이카운트와 실크로드의 크로스 체킹과 재고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카운트는 아까 설명했었던 실크로드와 유사한 ERP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다르듯이 각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BM 파트너에서는 이카운트라는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리고 쿠쿠에서는 실크로드라는 다른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로스 체킹이란 말 그대로 서로 비교해 보면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빠지는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이카운트와 실크로드에 들어갈 판매 발주 정보, 반품 제품 정보, 이카운트 재고 정보, 실크로드 재고 정보, 재고 확인 담당자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 후 아웃풋에는 재고 수량 정보와 발주 가능 여부, 판매 가능 여부, 제품별 부족 정보, 재고 진행 현황, 재고 조정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고 마감입니다. 크로스 체크를 했으면 그것을 토대로 재고 마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재고 마감표를 인쇄하여 본사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굳이 인쇄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상에서는 확인이 되었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특정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재고 마감 담당자 정보와 재고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재고 마감표 담당자 정보와 재고 마감표, 그리고 재고 로스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발주입니다. 발주 부분은 크게 동원 물류 창고 입고와 반입 검사 동시 재고 분류, 실크로드 발주 입력, 이카운트 판매분 등록, 매장 및 온라인몰 발주, 백화점 입고 담당, 백화점 창고 입고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동원물류 창고 입고입니다. 여기서 동원물류는 쿠쿠와 협업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쿠쿠는 BM 파트너에게는 업무를 보조를 받고 재고를 적재하는 것에서는 또 동원물류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재고 등을 동원물류 창고에 적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풋에는 입고 담당자 정보, 운송 담당자 정보, 제품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에는 제품 입고 진행 현황이 오게 됩니다. 다음은 반입검사 동시 재고 분류입니다. 우선 동원 물류에서 전체 재고 수량과 사이즈별로 적혀져 있는 제품 재고를 파악을 하고 쿠쿠의 정보를 통해 제품의 발주 수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동원 물류에서 반입검사 문제 시 불량이 있는 경우 재고 실사 관리 과정을 거친 후 모자란 수량만큼 재주문을 하고 추가 반입한 가전제품은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원물류 공장에서 다시 한번 주문 내역과 전체 수량, 제품별 수량을 확인을 하고 쿠쿠 발주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가전제품별 재고 수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풋에는 반입검사 담당자 정보와 납품 확인서가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에는 제품 재고 정보, 반입검사 불통과 재고 정보, 사유, 그리고 처리 방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실크로드 발주 입력, 이카운트 판매분 등록입니다. 쿠쿠에서 발주받은 제품의 정보, 발주번호, 품명, 규격, 단위 등을 실크로드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BM 파트너의 이카운트에 발주할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발주 제품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에는 구매 발주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매장 및 온라인몰 발주입니다. 온라인몰을 포함한 제품의 입고가 필요한 매장과 제품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 파악, 수요 예측 후 각 매장에 제품을 발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화점 입고 담당입니다. 우선 입고된 제품의 수량, 모델명, 분량 파악을 한 후 과부족 제품의 재고와 불량 제품의 정보를 BM 파트너 담당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불량품 분류 후 반송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제품의 정보, 불량품의 정보, 과부족 제품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에는 제조문 요청서와 반송 사유서가 오게 됩니다. 백화점 창고 입구에서는 검사 완료된 제품을 창고의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분류를 해두면 최종적으로 고객이 매장에 오시면 판매를 할 때 이곳에서 꺼내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제품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에는 입고 확인 명세서가 오게 됩니다. 네 번째 목차는 문제점과 개선안입니다. 저희는 문제점을 첫 번째, 설치까지만 하고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설치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므로 설치 여부도 정확히 모르게 되고 신속성도 저하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체킹 시 프로그램 확인 여부를 눈으로만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한 화면에 띄워놓고 비교를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되고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 비교이기 때문에 정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입 검사 시 재고 파악을 전화를 통해서 수량을 확인한다. 이 부분에서 전화를 통하다 보니 정보 누락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설치 부분 개선안입니다. 설치의 문제점이 BM 파트너에서 설치 등록 후 며칠 뒤에 실크로드에 접속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의 개선안을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확인서를 납부한다 라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원래 현재 업무에서는
매장 직원이 BM 파트너의 고객 정보를 전달하고 BM 파트너에서 고객 정보와 설치 제품 확인 후 실크로드에 설치품 등록을 하고 쿠쿠에서 또 확인 후 담당 설치 기사 출장을 확인을 시키고 설치까지 하는 것이 이제 현재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저희의 개선안인 BM 파트너는 설치 등록 후 며칠 뒤에 실크로드에 접속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는 인풋에 제품 설치 확인서를 두었습니다. 제품 설치 확인서에서는 설치한 그 즉시 확인을 하기 위해 설치 제품명, 고객의 서명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정해 며칠에 한 번씩 모아서 실크로드에 접속을 하여 등록을 하면은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고관리 부분이었습니다. 재고관리 중 크로스 체킹 시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저희가 두 번째 문제로 삼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선안을 정보 누락과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동 데이터 칸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크로드와 이카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는 과정이 엄청 길었던 것을 한 번에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카운트와 실크로드의 데이터를 개발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카운트와 실크로드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발주 부분이었습니다. 발주에서의 문제점은 반입 검사 시 가전 제품 재고 파악을 전화를 통하여 수락을 확인한다였습니다. 전화를 통하면 신속성은 높을지 몰라도 정보 누락이 발생하게 되고 정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방금 전 재고관리 부분에서 만들었었던 공동 데이터 칸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수량을 확인시키는 것이 저희의 개선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차는 정보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BM 파트너 직원은 크게 입력, 검색, 분석, 수정의 정보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입력에는 제품, 판매 하객, 발주 등록, 반품 등록, 설치품 등록의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품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재고 관리를 위해 입력을 합니다. 판매 확인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재고량을 파악을 하고 제품마다의 판매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입력을 합니다. 발주 등록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확한 재고 파악과 발주일자 엄수를 위해 입력을 합니다. 반품 등록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반품 사유와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해 반품 등록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설치품의 등록 정보는 고객 만족도와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검색입니다. 검색에는 고객, 재고, 발주가 필요한 매장, 입출고 시간, 경쟁업체, 쿠쿠 영업 실적의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반품 설치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고 정보를 검색하고 발주가 필요한 매장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그리고 각 제품들의 입출고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 검색하고 MS 확인을 위해 경쟁업체의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위해 쿠쿠 영업 실적의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분석에는 반품은 고객, 설치 확인서, 매장, 경쟁업체와 쿠쿠의 비교 보고서, 반품 제품의 불통과 사유의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반품한 고객의 정보를 통해 여러 종류의 가죽 형태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요구하는지를 분석을 해냅니다. 설치 확인서의 정보를 통해 설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단점의 개선을 분석해내고 매장 정보를 통해 발주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와 쿠쿠의 비교 보고서 정보를 통하여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품 사유의 정보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디자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해냅니다. 수정에서는 고객, 매장, 재고의 정보를 수정을 합니다.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바뀌었을 때 고객 정보를 수정을 해야 하고 매장이 폐점되거나 이동을 하였을 때 매장 정보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는 재고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재고 마감, 입고 담당자는 크게 확인, 검색, 수정의 정보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확인에는 입고 담당자, 재고 마감 담당자,
운송 담당자, 제품, 제품의 입출고 시간, 온라인몰, 그리고 발주가 필요한 제품, 불량 제품, 재고, 과부족, 재주문, 반송 제품의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입고 확인을 위해 담당자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하고, 마감 확인을 하려면은 재고 마감 담당자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하고, 언제 제품이 들어온지를 보려면 제품 입고 시간 정보를 또 확인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바뀌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송 담당자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의 제품이 입고가 되는지 제품 정보를 확인을 하고, 재고 파악 시간이 지연되는 등 갑작스러운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입출고 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가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재고가 있는지, 가부족 제품이 있는지, 재주문 사유를 위해 재주문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반송 사유를 알기 위해 반송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검색에는 온, 오프라인몰, 불량 제품, 재고, 반송 제품, 재고 진행 현황, 제품 입고 진행 현황의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발주가 필요한 것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몰 정보를 검색을 해야 합니다.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의 발주를 위해 온라인몰 정보를 검색을 해야 하고, 발주를 하기 위해 재고가 있는지 재고 정보를 검색을 해야 하고, 불량품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불량품 정보를 검색하고, 반송 사유도 알아야 되니 반송 제품의 정보도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고 진행 현황의 정보도 검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입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 입고 진행 현황의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마지막 수정 부분입니다. 수정에는 입출고 시간, 재고, 공동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정보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입출고 시간을 수정을 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재고 정보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선안으로 설명한 공동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에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공동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의 정보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목차,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 개체 집합 분석입니다. 개체는 직원, 제품, 매장, 고객, 설치가 있고, 직원은 BM 파트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제품은 BM 파트너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매장은 BM 파트너에서 관리하는 쿠쿠의 매장, 고객은 쿠쿠와 BM 파트너의 주 고객들, 마지막으로 설치는 주문 제품을 고객에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관계성 집합 파악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과 주문 사이엔 하다라는 이원 관계성 집합이 존재합니다. 한 고객은 여러 주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문은 여러 고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대4의 대응비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이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분 참여이고, 주문은 주문하는 고객이 존재하여야 되기 때문에 완전 참여입니다. 그리고 매장과 주문 사이에는 받다라는 이원 관계성 집합이 존재합니다. 한 매장은 여러 주문을 받을 수 있지만 주문을 할 땐 여러 매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1대4의 대응비를 갖고, 모든 매장이 주문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 참여이고, 주문은 매장이 존재하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참여입니다. 주문과 제품 사이에도 포함하다라는 이원 관계성 집합이 존재합니다. 주문은 여러 제품을 할 수 있고, 제품도 여러 주문에 선택될 수 있으므로 다대다의 대응비를 갖습니다. 주문은 제품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완전 참여이고, 제품은 주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 참여입니다. 주문과 설치 사이에 포함하다는 이용 관계성 집합도 존재합니다. 주문은 여러 설치를 할 수 있고, 설치 또한 여러 주문에 선택될 수 있으므로 다대다의 대응비를 갖습니다. 주문은 정수기와 밥솥처럼 설치가 필요한 것이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 참여입니다. 하지만 설치는 주문을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 참여입니다. 매장과 직원 사이에도 발주하다라는 이용 관계성 집합이 존재하고, 매장은 한 직원에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직원은 여러 매장에 발주를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대 1의 대응비를 갖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발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직원도 발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참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과 설치 사이에는 확인하다라는 이원 관계성 집합이 존재합니다. 직원은 여러 설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의 설치는 여러 직원이 안 하기 때문에 1대 다의 대응비를 갖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부분 참여이지만 설치는 직원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참여입니다. 다음은 개체 집합과 관계성 집합의 속성 및 영역 정의입니다. 직원이란 개체 집합은 직원 번호와 직원명, 주소, 생년월일을 속성으로 가지고 직원 번호는 앞에 4자리는 입사 연도를 하고 뒤에 6자리는 입사 순서대로 지정되게 됩니다. 주키 역할을 해줍니다. 제품이라는 개체는 제품 번호와 규격, 수량, 제품명, 금액을 속성으로 가지고 제품 번호는 제품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번호이며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키 역할을 해줍니다. 매장이라는 개체는 매장 번호와 매장명, 위치, 즉 주소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고 매장 번호는 매장마다 다르게 부여되는 번호이며 주키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라는 개체는 고객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속성으로 가지며 고객 번호는 고객마다 다르게 부여되는 번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주키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은 설치입니다. 설치라는 개체는 설치 번호, 설치자, 설치일, 설치 주소를 속성으로 가지며 설치 번호는 설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번호를 이야기하며 주키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도메인 정의입니다. 직원 번호는 10자리 가변 길이의 숫자 형태. 방금 전 발표했다시피 앞에 4자리는 입사 연도로 되어 있고 뒷자리는 순서대로 명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명은 문자 형태, 주소는 문자 숫자의 혼합 형태, 생년월일은 숫자 형태로 영역값을 가집니다. 제품 번호는 문자 숫자의 혼합 형태, 규격은 문자 숫자의 혼합 형태, 수량은 숫자 형태, 제품명은 문자 숫자 혼합 형태, 금액은 숫자 형태로 영역값을 가집니다. 매장 번호는 문자 숫자 혼합 형태, 매장명은 문자 형태, 위치는 문자 숫자 혼합 형태로 영역값을 가집니다. 고객 번호는 숫자 형태, 이름은 문자 형태, 전화번호는 문자 숫자 혼합 형태, 주소는 문자 숫자 혼합 형태, 이메일도 문자 숫자 혼합 형태로 영역값을 가집니다. 설치 번호는 숫자 형태, 설치자는 문자 형태, 설치일은 숫자 형태, 설치 주소는 문자 숫자의 혼합 형태의 영역값을 가집니다. 이것이 수정이 완료된 전체 ERD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ERD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충족시키는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 트랜잭션을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장이 직원에게 발주하다, 즉 발주하다라는 관계를 통하여 매장에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직원이 발주를 하는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고, 두 번째 매장이 주문을 받는다, 받다라는 관계를 통해 매장에서 어떠한 주문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주문을 하다라는 관계를 통해 고객이 어떤 주문을 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주문이 제품을 포함하다라는 관계를 통해 주문이 어떤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원이 설치를 확인한다라는 관계를 통해 직원이 설치를 하였는지 혹은 어떤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문이 설치를 포함하다, 주문이 없으면 설치도 없기 때문에 주문이 설치를 포함하다라는 관계를 통하여 주문이 어떤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목차,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1차 정교화입니다. 비정규형의 관계라면 하나의 주기값에 대응하는 속성값이 다수가 되므로 반복 집단을 제거해서 1차 정교형을 만들었습니다. 2차 정교화입니다. 부분 종속을 제거하기 위해 주문 번호와 설치 번호, 그리고 제품 번호를 합성키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품 설치를 합성키로 하며 수량을 비주키 속성으로 갖는 주문 제품 설치 관계, 그리고 주문 번호를 주키로 하며 주문일, 고객 이름, 고객 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로 구성된 주문 고객 관계, 그리고 설치 번호를 주키로 하며 설치일, 설치자로 구성되어 있는 설치 관계, 마지막으로 제품 관계를 주키로 하며 제품명, 규격,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관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차 정교화입니다. 주문 고객 관계에서 함수적 종속이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 이전 종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전 종속과 관련된 비주기 속성들을 다른 관계로 분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뉴 체계와 화면 설계 샘플입니다. 메뉴 체계에는 매장, 고객, 직원, 제품을 선택을 하면 그 밑으로 카테고리가 열리듯이 밑으로 부메뉴가 나오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 샘플을 만들 때 먼저 초기 화면에 접속 시 아이디가 아닌 직원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창을 띄우고 로그인하면 접속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초기 화면 이후에는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입니다. 위에 보시면 페이지 타이틀이 로그인으로 되어 있고 옆에 날짜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직원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란이 있고 그 밑에 로그인과 사인업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 화면 이후 첫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는 메뉴가 세로 방향으로 띄워지게 되어 있고 첫 화면은 매장의 데이터들이 화면에 띄워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검색하고 싶으면 상단에 입력란에 찾고 싶은 데이터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띄워지게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글쓰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 방법은 매장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제품, 메뉴별로 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예시가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의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고 완료와 삭제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화면에 띄워졌었던 것을 보면은 검색 밑에 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선택하게 되면 글쓰기 페이지와 같은 것이 뜨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 삭제입니다. 아까 수정 버튼 옆 삭제 버튼이 있었는데 삭제를 선택하면 번호가 있던 칸이 V체크를 할 수 있는 칸으로 바뀌며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5조 오목조목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